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6월 15일입니다. 6월 15일. 지금부터 20년 전인 2000년 6월 15일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북 정상회담을 했죠. 그리고 6.15 남북 공동선언을 6월 15일 날 발표했습니다. 사실 지난 6월 4일 김여정이 이 선전포고문을 열었죠. 정확히 얘기하면 김여정의 입을 통해서입니다. 김여정의 입, 즉 김여정이 실제 지금 보면은 군 통수권자인 양, 보면 모든 당과 군으로부터 그런 최고의 그런 권한과 권력을 갖다 위임받은 양, 선전 담화를 내고 있습니다만은 그 뒤에는 실제 김여정을 갖다 꼭두가시 같이 움직이는 군과 당의 강경 세력이 전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김여정이 6월 4일 날 선전 포고를 갖다 시작한 이후로 어제까지, 아니 오늘까지 집요하게 12일 동안 집요하게 대한민국 정부를 갖다가 몰아치고 있죠. 심지어는 어제 같은 경우는 2018년 9.19 남북 정상회담 위에서 평양을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옥류관 주방장이란 자가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수를 처먹으면서, 옥류관 국수를 처먹으면서 온갖 요사를 떨더니 실제 돌아가서는 아무것도 해놓은 일이 없다라고 그야말로 막말이 아니라 이거는 예전에 삶은 소대가리 앙천대수하는 것은 저리 가라고, 이제는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 국가 원수가 국수를 처먹는 그런 아주 비루한 지경까지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면은 제가 황태순TV를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퍼들퍼들 떨면서 금이야 옥이야 하던 그런 사람들이 어제까지 조용히 있더니 오늘부터 조금 이야기하면서 어디 감히 너희들이 말이야 우리 문 대통령한테 국수를 처먹는다고 얘기하느냐. 어쨌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얘기하고 무관하게 별개로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자이자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이자 정부 수반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조금 전에 끝난 청와대 수석 및 보좌관 회의에서 지난 12일 동안 있었던 북한의 선전포고에 대해서 사실상 백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길지 않으니까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리면서 하나하나 멘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모두 발언의 전문입니다. 오늘 2시부터 있었던 청와대 수석 및 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북한의 김여정의 입을 통해서 계속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윽박지르고 있는 선전포고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무거운 마음으로 맞게 됐습니다. 하지만 남북 관계에 난관이 조성되고 상황이 엄중할수록 우리는 6.15 선언의 정신과 성과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 정상이 6.25 전쟁 발발 50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 앉아 회담한 것은 실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남북 사이에 이미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과 1992년 남북 기본 합의서가 있었으나 두 정상이 직접 만나 대화함으로써 비로소 실질적 남북 협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도 좀 포인트가 다른데 어쨌든 이산가족이 상봉하고, 죄송합니다만 이산가족이 상봉한 것은 1985년 전두환 대통령 당시에 남북 고향 방문단 예술단 상호 교환 방문부터 시작했으니까 그건 전두환 대통령 때가 어떻게 보면 이산가족 상봉의 첫 출발점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앞서 본인도 얘기했습니다만 1992년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은 노태우 정부에서 1988년부터 북방 정책을 통해서 그야말로 집요하게 북한을 설득함으로써 남북이 공히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92년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됐던 겁니다. 그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산가족이 상봉하고 남북 철도와 도로가 연결됐으며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고 개성공단이 가동되었습니다. 이것도 보면 잠깐 팩트가 틀려요. 그러니까 금강산 관광은 1999년 즉 6.15 남북 공동선언 그 1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그때 갔습니다. 99년 2월 달에. 평화가 커졌고 평화가 경제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평화가 경제라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붕괴 일보 직전에 북한에게 생명수를 갖다 던져주었던 것이 6.15 남북정상회담이죠. 그러나 6.15 선언 이후에도 남북관계는 일직선으로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단절되고 심지어 후퇴하거나 파탄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정권 변동에 따라 우리의 대북 정책이 일관성을 잃기도 하고 북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요동치기도 했으며 남북 관계가 외부 요인에 흔들리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상황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북 정책의 일관성을 잃은 것이 아니라 북한이 집요하게 도발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2010년 천안함 폭침, 2010년 11월에 연평도 포격, 그와 같이 국지적 도발을 갖다가 계속 해왔고, 또 하나 있었죠. 보면 집요하게 2006년 10월 9일 북한은 첫 번째로 핵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즉, 잘 생각해보면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남북공동선언 할 무렵에 김대중 대통령 그 당시에 또 퇴임 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북한은 핵을 개발할 능력도 개발할 의지도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김대중 대통령 퇴임 이후에는 북한이 만약에 핵을 개발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다 보면은 말짱 헛거 아니었습니까? 2002년에 드디어 북한이 자기들이 우라늄으로 핵 개발한다는 것을 갖다가 국제사회에 밝혔고, 그때 2차 북핵 위기, 그러면서 4자회담이 6자회담으로 변해서 6자회담이 시작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06년에 드디어 10월 9일에 북한이 1차 핵실험하고 그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는 드디어는 최소한 한 50기 정도의 핵탄두를 갖고 있는 것이, 이것이 무슨 우리의 대북 정책의 문제고 국제사회가 국제정세에 요동쳐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북한이 본 국제사회를 속이고 핵을 계속 개발해왔고 그 다음에 국제사회를 기망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뿐입니다. 참 보면 이렇게 보면 본말이 전도된 비뚤어진 가치관을 갖고 있으니 남북 문제가 제대로 풀릴 리가 있습니까?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나 남북이 함께 가야 할 방향은 명확합니다. 구불구불을 흘러도 끝내 바다로 향하는 강물처럼 남북은 낙관적 신념을 갖고 민족 화해와 평화와 통일의 길로 더디더라도 한 걸음씩 나가야 합니다. 참 이 말, 구불구불 흘러도 끝내 바다로 향한다는 것은 예전에 그 중화 사상에, 모화 사상에 잔뜩 찌들어 있던 사람들이 만절필동, 황하는 만 번을 가다 굽어도 결국 동쪽으로 간다. 즉 그와 같이 전 세계의 질서는 아무리 굽어도 중국 천자를 갖다, 중국 황제를 중심으로 다 뭉치게 된다는 이야기고, 이 만절필동이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노영민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이 처음 문재인 정부의 주중대사가면서 만절필동이라는 얘기에서 많은 식자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단어죠. 다시 돌아옵니다. 오랜 단절과 전쟁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관계를 또다시 멈춰서는 안됩니다. 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8천만 결의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은 남북이 모두 충실히 이행해야 할 엄숙한 약속입니다. 지금 보면 김여정이 입을 빌어서 지금 북한은 9.19 합의 필요 없다. 그다음에 남북한 간의 하트라인 필요 없다. 그다음에 판문점 선언 등등등 해갖고 만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때려 부수겠다. 처절하게 때려 부수겠다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떤 정세 변화에도 흔들려서는 안 될 확고한 원칙입니다. 우리 정부는 합의 이행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충성맹세가 시작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정부는 합의 이행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어렵게 이룬 지금까지의 성과를 지키고 키워나갈 것입니다. 북한과 소통을 단절하고 긴장을 조성하며 과거의 대결 시대로 되돌려 해서는 안 됩니다. 남북이 직면한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들은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가길 바랍니다. 우리 흔히 이런 거 있죠. 싸울 때 어린아이들 싸우다가 주워 터지고 나면 말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나는 한반도 정세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자 한 김 위원장의 결단과 노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참 아첨에 극을 달합니다. 기대만큼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 대해 나 또한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위원장님,
저도 지금 보면 안타깝긴 마찬가지입니다. 참 온갖 아부와 아첨입니다. 남북이 이제 이제부터 정말로 이제 뭐 맹세, 충성 맹세랍니다. 남북이 함께 돌파구를 찾아 나설 때가 됐습니다. 더는 여건이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는 없는 시간까지 왔습니다. 이제 막갑합니다. 한반도 운명의 주인답게 남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실천해 나가길 바랍니다. 이제는 미국이 뭐라 그래도, 국제사회가 뭐라 그래도 당신들이 요구하는 대로 달러 박스 갖다 바치겠다는 충성 맹세입니다. 국제사회 동의를 얻어가는 노력도 꾸준히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계십시오. 북한님들. 북한도 대화의 문을 열고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길 기대합니다. 평화와 통일은 온결의 수건이며 우리의 헌법 정신입니다. 이에 따라 역대 정부는 남북 간의 중요한 합의들을 이루어왔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 공동성명과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참 이분들 좋아. 언제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때려잡을 듯이 얘기하더니 또 이럴 때는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 공동성명과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정부의 분단 이후 첫 정상회담과 6.15 남북 공동선언, 노무현 정부의 14 공동선언으로 이어졌고 우리 정부의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런 합의들은 남북관계의 발전의 소중한 결실입니다. 정권과 지도자가 바뀌어도 존중되고 지켜져야 하는 남북 공동의 자산입니다. 한반도 문제와 남북 문제 해결의 열쇠도 여기서 찾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합의가 국회에서 비준되고 정권에 따라 부침없이 연속성을 가졌다면 남북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발전됐을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지금 보면은 9.19,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을 반드시 국회 비준해서 정권이 혹시 바뀌더라도 전혀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게끔 대못을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를 위해 나아가 평화경제의 실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만난을 무릅쓰고 190석을 갖다가 이용해서 밀어붙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대화 국면의 지속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경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엄중한 시기일수록 국회도 국민께서도 단합으로 정부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즉 찍소리하지 마십시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청와대 수석 및 보좌관회의에서 김여정의 그야말로 선전포고의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